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치매학회 양동원 이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동훈입니다. 자, 최근 획기적인 치매 치료제가 개발돼서 출시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불치병이라고 많은 분들이 치매를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치매 치료 약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재작년이죠. 18년 만에 승인이 된 치매 치료제. 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굉장한 이슈가 됐죠. 어떤 약물인가요? 에듀케니맙이라고 하는 네네. 항체 치료제가 그 약입니다. 또 곧바로 또 출시가 된 약물이 레카네맙이 올해 1월 7일 날 승인이 났고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의 기억력 또 사고력 저하를 늦춰주는 신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35% 억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약들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해인 것 같습니다. 중견 네. 의사분께서 내가 20년 전에 레지던트 시절에 네. 썼던 약이랑 최근의 약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마음이 네. 이 신약이 출시된 걸 보고 정말 기뻤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봤어요. 다른 질병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신약이 출시되고 개발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왜 유독 치매 약만 네. 조금 이렇게 신약 개발이 좀 힘든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네.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약들이 개발되었고 그렇지만 병이 진행되고 나서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약의 용량이 너무 적게 썼다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치매 특징상 인지 검사를 해서 인지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야지만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고 개발이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보통 좀 일반적으로 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은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약제는 딱 4가지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3가지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올리는 약. 아세틸콜린이 우리 머릿속에서 신경과 신경세포 사이에 이제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데 이것이 분해가 돼요. 근데 이 분해를 억제를 시키는 약이에요. 도네페질, 엑셀론, 레미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신경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는 약이 있는데 메만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4가지. 근데 뭐 치매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다른 치매도 있는데 혈관성 치매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는 약들,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들 이런 약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은 알츠하이머랑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혼합성 치매. 네. 이때는 지금 제가 드렸던 4가지 약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치 치매라고 해서 좀 헛것이 많이 보이고 잠꼬대도 하고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그런 치매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알츠하이머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그렇다면 약을 복용할 때요. 네. 그냥 같은 약을 쭉 먹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네. 요거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요런 약을 좀 다르게 먹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 약을 쓰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 메스 걷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다른 B라는 약을 바꿨을 때 그런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그랬을 때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약을 하나를 쓰고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차츰 올라가는데 약을 어느 정도 올리다 보는데도 환자가 계속 나빠져요. 그러면 B라는 약, C라는 약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3가지 약물 중에 하나에다가 메만틴한 약을 2개를 같이 섞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가지를 컨비네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효과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뭐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순간순간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오시는 보호자분들한테 저희가 네. 물어보죠. 혹시 약을 쓰시다가 불편한 건 없는지, 부작용 없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에 인지기능 검사를 해요. MMS라고 하는 간단한 인지 검사도 할 수 있지만 아주 복잡한 검사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이분이 처음 약을 받기 전에 이제 수치 그리고 지금의 정도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근거해서 약들을 더 조절하고 올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 좀 나빠진 것 같은데 약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할 경우도 수도 있나요? 있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존중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환자분을 올 때만 보잖아요. 네네. 근데 환자 보호자분 항상 그분하고 생활을 하거든요. 인지 기능 점수가 전보다도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근데 보호자분이 보시기에 저번에 한 1년 전에 비해서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점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더 나빠졌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선택할 때 환자 보호자의 말을 더 존중해서 약을 더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치매 치료약 효과가 조금 불충분했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약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을 쓰면 초반에는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천천히 나빠지는 그런 경과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개발된 약은 좀 더 근본에 가깝게 병의 질병의 원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을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름이 교수님께 토스를 했는데 에듀케뉴맘? 에듀케뉴맘 네, 네. 그리고 네. 또 레카네맙. 레카네맙 보면 다 마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좀 마비라는 것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어떤 끝에서 의미인가요? 마비라고 끝나는 이것은 항체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약으로 나온 네.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 그럼 항체가 있으면 항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밀로이드 단백을 항원으로 해서 거기에 항체로서 가서 들러붙어서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 그래서 마비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듀케뉴맘 그리고 레카네맙 네. 이 두 가지 약 네.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약 다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뇌에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는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듀케뉴맘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는 그러니까 조직에 들러붙어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반면에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녹아서 좀 떠다닐 수 있는 이런 데 이제 있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듀케뉴맘은 뇌 부종이라든지 출혈 같은 것들 좀 더 많이 일으켜요. 대체형 한 35% 정도 환자들한테 일으키지만 레카네맙은 그런 작용이 좀 덜하기 때문에 부종이라든지 출혈 같은 것이 약 한 3분의 1 정도 네. 줄어드는 그런 이제 안정성을 훨씬 더 레카네맙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에듀케뉴맘 FDA 승인을 받은 지 한 2년여 정도 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환자분들께서 네. 조금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약이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FDA가 승인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 한 200 케이스, 한 250 케이스 그 정도밖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추후에 출시된 레카네맙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출시가 됐을까요? 그렇죠.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충분히 있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한 27%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승인을 받은 지 올해 1월 7일이니까 네. 미국에서 아마 이 약이 들어오려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FDA가 신속 승인을 받았지만 네. 정식 승인을 받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2년이 지나야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기도 시기지만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겁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요.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주사를 맞게 돼요. 1년 24번을 맞게 되죠. 약값이 대략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선뜻 치료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들어올 때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하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좀 발전을 해서 네. 약으로 먹거나 또는 그냥 근육 주사로 좀 네. 이렇게 맞을 수 있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먹는 약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단백질이다 보니까 먹으면 그 소화가 돼 버려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는 피하 주사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직접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사 형태로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향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매 치료 약물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많은 이제 얘기는 들으지 못했지만 저는 희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제들은 치매가 진행되고 난 다음보다는 아주 초기 치매나 더 앞서 있는 경도인 장애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약이 우리나라에 한 2년 정도면 들어올 거니까 그때까지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잡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약이 들어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치매 치료제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좀 하루빨리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많은 치매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좀 희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부탁해요.